해산, 헌재 해산,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우리 혁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권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국회 해산을 하겠습니까? 누가 국회 해산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이 혁명,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완수를 해주시는 그 완성 단계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저 TV배주 남수영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빠져라, 한국은 빠져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예상하기를 평창올림픽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끝나면서 끝나고 나서 김영철까지 불러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은 이 한미 동맹국가로서의 해야 될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은 그 동맹국으로서 파트너로서 이 일을 임한다라는 거에서는 이미 카드를 접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워낙 그거는 국제협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한미동맹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동북아를 거기에서 이 견제를 하는 거를 그냥 미국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또 일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외적으로는 이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 우리 동맹국가고 우리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바로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미국 회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하는 태도, 말 보십시오. 이거는 전혀 인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 완전히 그때 저는 너무 우리 보도된 거에서 친정부 친문 기자니까 하게 해라고 그러고서는 쭉 얘기하고 나서 그거 통역해줄 필요 없다 맨날 듣던 소리 테니까 이랬잖아요. 그 전에는 더 한 걸 완전히 아무리 그렇지만 정말 갖고 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건 저는 뭐였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한참 치켜 올렸습니다. 너무 훌륭한 지도자고 대한민국은 이런 대통령이 있다는 게 참 행운이다. 그러고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지도자다. 이제 칭찬을 하고 나서 딱 어때? 나 잘했어?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 완전 A+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재인 완전히 갖고 노는구나. 그리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권의 민낯을 다 물론 다 했겠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어찌됐건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대통령을 뽑아놨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네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게 바로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고 여러분들은 우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위대한 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이 문재인한테 우리 국민들의 뜻을 확실하게 점철시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태극기 국민들. 저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비상시국을 선언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그게 한 우파
이 시민단체들 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그러니까 너무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얘기죠. 그거는 꿈이고 이상적인 얘기고 저는 혁명이라는 게 그냥 통상적인 걸로 되는 겁니까? 이자들이 얘기하는 그 촛불 반란을 혁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정당한 방법이고 그게 상식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저자들이 만든 촛불 혁명 우리는 비웃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떻게 됐든 촛불 세력은 권력 찬탈에 성공한 세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정말 자기네들의 혁명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반란이다. 그게 어떻게 혁명이냐. 그거 비난만 했지.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합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치를 주장을 하면서도 이 법치가 아닌 이 불법 정보에서 놀아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말 혁명다운 혁명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혁명 우리가 바깥에서 지금 해야 될 건 우리인데 그거 하자 하면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되는 일이다.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 교수님이 보셨을 때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미국이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반도의 운명을 어떤 옵션을 가지고 선택할 옵션은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교수님 저는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제 아마 전에 우리 베이진 대표님한테는 그런 얘기도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저기 그 평창 때부터 그때 이렇게 저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단 동맹국가로서의 역할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이 상호 평등한 모든 경제, 무역이라든가 모든 이 국제 관계를 상호 평등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목표고 그리고 일단은 어디에서든지 그 G20에서부터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거는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일단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해주길 바란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가장 먼저 챙기고 나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면 이게 다 좋은 이 세계의 번영이 될 것이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원칙이고 그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모든 그걸 거기에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그런 전략적인 어떤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한미 동맹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꼭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냥 경제적인 제재로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한민국도 정말 너네가 정 싫다면 너네가 정 싫다면 뭐 굳이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국의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데 정말 우리가 좌빨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막 불 지르면서 미군 철수하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시위를 하면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폭력에 대해서는 테러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국민들의 그리고 군인들의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막 나가라는데 그렇게 있을 그 의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까 남 기자님이 물어보셨지만은 대한민국 그냥 필요 없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해서 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그러니까 때.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북한하고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가 연방제 통일을 하던 자유 통일을 하던 그거는 너네 문제다. 남과 북의 문제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우리 자국의 안전과 그 경제, 이익, 그것만 나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고 그걸 얻어만 낸다면, 너네가 무슨 통일을 하든 남북 평화를 이루든 나는 내 문제가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북미 동맹으로 간다는 말도 예. 있고. 예. 뭐. 그래서 나는 트럼프는 일찍이 그 자세를 딱 잡았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일본은 일본대로 적극적으로 가서 자국에 얻어낼 거 얻으려고 협상을 하지.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미국하고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남한을, 이 문재인을 중간에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지도자 없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 중차된 시기에. 그래서 네. 그 교수님에 대해서 한간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 그 확실한 정체성에 대해서 근황이라든지 그 자기 자신 스스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는 네,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진짜 이 모든 이 사태는 애초에 저는 사실 최근에 와서야 정말 완전히 이게 적화가 된 거였구나 라는 거는 평창올림픽 때부터 이제 아주 이게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 지금 3월 4월 남북 정상회담이고 뭐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지나는 걸 보니까 딱 깨달은 것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혁명이구나. 저는 그거에 확신을 오히려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 지난번에 병원에 나오셨을 때, 그래서 굉장히 여유시고 수척해 주시고 그랬지만은 저는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강인한 그 강렬한 빛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분명히 그냥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리고 다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다시 되새겨봤어요. 나에게 20년이 구형이 되든 30년이 내려지든 생각해 있지 말라. 나라가 제대로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문학은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에서 사람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김일성, 김씨 체제의 독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바로 법치란 말이죠. 법이 올바로 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로 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진 거고, 곧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몰락한 거잖아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당신이 시작한 혁명, 나를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길고 먼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시작한 혁명이다. 지금 법치를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혁명의 목표이다.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거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교수님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그 중심 체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신 대한민국 그 자체를 당연하죠. 사랑하시는 그 기존 어른들의 그런 그 네.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투쟁해서 그죠? 다시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시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금 이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올바로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나한테 어떤 형이 내려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만큼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다 모든 걸 바쳐서 반드시 이 법치를 올바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몰락한 거는 이게 법치가 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는 이 재판이 지금 다 말도 안 되는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선거,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다 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그 정치투쟁이라는 이 법치를 세우겠다는 이 혁명, 이 투쟁은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런 계속 고리로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이 정부 이 모든 거를 끌고 왔던 그 부패의 고리를 과감하게 정말 철저하게 끊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이 도약할 수 없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그게 바로 혁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라든가 이렇게 내 편 이렇게 좀 봐주고 내 편 끌어당겨주고 이제 이런 걸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이 아니라 그게 바로 목표이시지 않았는가. 개혁의 진정한 개혁의 목표이시지 않았는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어떻게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 우리 이게 적화가 다 된 거를 다 그거를 딱딱 이제 그 차단을 이제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자들이 다 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거의 완성은 나머지 단계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래의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목표점이 어딘가 다시 바라보고 거기에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로 일단 포커스를 두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걸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정체성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죠? 예, 그것이 내가 그 핵심인 것 정체성에서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네. 하고 그 지금도 정체성에 뭐라고요? 의심을 받으셨군요. 예, 많이 받았죠. 아니 제가 뭐 그거를 좀 기회 드리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제가 그러니까 많이 뭐 비난을 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태극기 우리 세력 이러지 말고 다 저는 분명히 우리 태극기 민초들 다 단합해서 정치권에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그때는 이제 개헌 막 하려고 또 그러니까 채찍질 하고 다 연합해서 이 문재인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평창 때 완전히 민낯 다 드러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투쟁하자. 그랬더니 김경애가 홍빠가 됐다. 자한당으로 뭉치자고 한다. 무조건 자한당으로 뭐 자한당. 야, 내가 그래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가? 아니, 우리 국민들이 합쳐서 국회의원들을 채찍질하고 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합심해서 투쟁하자. 정치권들은 지금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 부역하고 있지 아무도 진정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디 자한당으로 합치자고 합니까?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서 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 답답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자한당 쪽에서는 제가 마이크 붙들고 누가 봐도 애국당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막 홍준표 의원 맨날 까고 뭐 한다고 또 거기서는 또 욕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럼
뭐 어쨌든 양쪽에서 그러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 욕을 하든 말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힘을 뭉쳐야 될 때 정말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이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만 외쳐라. 또 이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외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제가 그랬어요. 동전의 양면 아니냐. 이 정권에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며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복권에서 나오신다는 거는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부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하는 그 순간이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민단체에 우리가 다 아는 그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위장보수인 거죠. 위장보수. 위장보수로 유명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소에서 결정적일 때 딱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그런 분들. 제가 요번에 교육감 선거 저기 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거 보고서 그런 우파 단체들이라고 하는 저기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정말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들 우리 태극기 국민들도 참 외로운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민하고 극강성파가 되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단체에 가니까 대통령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다니셨는데 저는 교수님이 우리 태극기 국민들을 아우르고 여기도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 가서 그런 걸 경험하고 오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굳이 거기 다른 단체에 가서 그런 걸 굳이 보고 오고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다른 모든 단체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서 해명을 무슨 여러 가지 여러 시민단체장들을 만나고 저기 한 거는 제가 그때 태극기 집회에 합쳐보려고 다 만났어요. 다 만나가지고 거기 회의하는 데도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행진만이라도 연합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 고만고만한 데서 비슷한 시간에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광화문에서부터 그러면은 일부 집회 대부분 다 2시에서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한 광화문쯤으로 모이게 시작을 하면 한 4시쯤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시쯤 거기에서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청와대까지 가자. 그리고 다시 자기 집회하는 대로 돌아오지 말고 청와대에서 같이 밤안에 30분이라도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이라도 연합구호 외치고 그러고서 해산하자. 그거 안 되겠냐. 그거 설득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제가 여러 단체장들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활동하는 데는 뭐 대학원에서 제가 연서 몇 번 섰죠. 그때는 애국당 집회에도 연사 신청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애국당 집회에서 연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데는 먼저 그 약속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애국당에 이제 제가 그때 이런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뭐를 하는데 정말 호소하고 싶은 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뭉치자였죠. 제 그 모토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연사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아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도 근데 이제 그 대한문 국본에서 연사 저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내일 식순을 좀 보고 저기 하겠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서 그러면 저기 애국당에서는 지금 이번에 안 잡혔으니까 내 연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섰죠. 한번 서고 2번인가 하여튼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뭐 대한문이 뭐 또 뭐 자한당 집회다 뭐다 뭘로 갔다 나 참 뭐 저는 박밥니다. 대한민국 빠고요. 네, 정말 그래서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뭐 이런 거 저기 보낼 영상 자료 만들 요량으로 뭐 제가 누구한테 뭐 홍보를 하고 뭐 누구 오시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단체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1인 시위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해서 영상에 담아서 그냥 계속 보내고 정말 그거 할 겁니다. 태극기 국민하고 네. 이제 계속 함께 하셔야지요. 네, 저는 그냥 이 단체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한 방향으로 같이 가면 같은 곳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교수님이 이 시점에서 네. 트럼프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이거 따지는 것보다 태극기 국민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태극기 저는 국민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 같이 태극기 어우러지는 국민들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태극기 국민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그렇게 또 일부에서 저거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뭐 하시면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나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줄줄 이슈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비난을 하고 뭐라고 해서 나는 내가 나같이 미천한 인간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으신 분도 얼마나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그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물며 저같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모든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제 같은 것을 바라보면 되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처음에 정말 저의 책임감 이렇게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거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386 이 민주화 허용 시대에 소위 말하는 지식인으로서 가장 더 그런 이 죄책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나왔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개인적인 영달을 내가 뭐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